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무사 2차 시험 2024년도 기출문제 강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쭉 보니까 우리가 원가에 주어지고 있는 시간 내에 이거를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 3번은 풀다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 4번은 물음이 5개가 있는데 물음 5개마다 다 자료 분석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자료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제시가 돼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정답은 뭐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밖에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풀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풀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풀면 진짜 어렵습니다. 자, 회사는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 부문 P1은 제품 X를 생산하고 제조 부문 P2는 제품 Y를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수선 부문의 원가 예산이래요. 수선 부문의 원가에 대한 예산은 27만 6천 원의 고정원가하고 수선 시간에 비례해서 8원씩 증가되는 변동원가 이렇게 구성될 거다라고 예산을 짰어요. 제조 부문 P1에서 생산하는 제품 X, 그 다음에 P2에서 생산하는 제품 Y에 대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고, 이는 수선 부문의 원가가 배부되기 전의 원가다. 그러면 X하고 Y의 최종 원가는 수선 부문의 원가 배부받은 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 수선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제품 X에 직접 노무 시간당 1시간의 수선 시간이 소요되고 제품 Y는 직접 노무 시간당 1.5시간의 수선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선 시간을 따로 또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선 부문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은 6만 시간, 각 제조 부문별 조업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최대 조업도하고 실제 조업도. 그럼 최대하고 실제는 왜 주겠어요?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할 때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최대와 실제는 이중 배분율법을 풀 때 쓰라고 준 자료겠죠. 자, 회사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고 실제 생산된 제품은 전량 판매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음 1번이 나옵니다. 회사는 실제 배부율과 단일 배부율을 사용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다. 단 보조 부문의 고정 원가하고 수선 시간당 변동 원가는 실제하고 예산이 동일했다. 그 자료에 보면 수선 부문 원가 자료가 예산 자료잖아요. 요게 실제도 똑같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1번 P1,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원가를 계산해라. 그 다음에 2번 그렇게 배부받은 뒤에 제품 X하고 Y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제 배부를 해보면 알겠죠. 보조 부문이 자,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27만 6천 원. 그러니까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인데 27만 6천 원. 그 다음에 시간당 얼마? 8원.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근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짰는데 단서에서 이게 나중에 실제하고도 똑같다라고 했죠. 자, P1, P2가 있습니다.
여기서 X 제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Y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다가 배분을 할 건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실제 배부율과 단일 배부율. 여기다 적을까요? 자, 이 방법으로 배부를 한답니다. 그럼 실제 배부율은 실제 원가 가지고 배부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였어요? 예산이지만 실제도 이렇게 발생했다. 그 다음에 단일 배부율은 뭐예요? 변동과 고정을 구분하지 말고 다 합쳐서 배부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 실제는 여기서 시간을 얘들을 위해서 수선 시간을 몇 시간 수선을 몇 시간 했느냐 그 실제 자료를 가지고 배부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P1에서 만드는 X 제품의 자료를 어떻게 줬느냐? 직접 재료원가 300원 2시간에 200원 해서 200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40원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총액으로 52만원 300원 200원 40원 그 다음에 P2에서는 직접 재료가 100원 직접 노무원가는 1시간에 200원에서 200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 52 고정 제조 간접원가 98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P1이 실제로 제품 X를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었어요? 자, 실제 배부율을 써야 돼요. 그럼 실제 자료를 써야겠죠? 실제로 X 제품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8,000개를 만들었어요. P2에서 Y를 실제로 2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직접 노무 시간이 2시간이고 Y는 1시간이에요. 여기 2시간, 1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선 시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자료에서 요거는 시간당 이 노무 시간당 1시간의 수선이고 요 노무 시간당 1.5시간의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16,000시간 3만 시간이 요게 실제 수선 시간이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당 8원씩 발생하니까 변동원가가 실제로 16,000, 3만 해서 46,000시간을 수선해 주면서 예산을 8원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시간당 8원 하면 46,000에 8 36만 8천원이고 고정원가를 27만 6천원 예상했고 실제도 27만 6천원 그럼 64만 4천원 아니에요?
이거를 합쳐서 배부하라. 그게 단일 배부율법이죠. 실제 이렇게 원가가 발생이 됐는데 요거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합쳐서 따로따로 변동 고정 구분하지 말고 합쳐서 배부해라. 그럼 이게 실제 배부할 원가고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인 수선 시간이 총 몇 시간? 46,000시간 하면 시간당 얼마 배부하면 된다? 14원. 644,000원? 46,000. 14원씩 배부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부를 받겠죠. P1에서 X에 16,000시간 수선해 줬으니까 14원을 배부해주고 P2에서 Y 제품을 만드는데 3만 시간을 수선해 줬죠. 여기다가 14원 이렇게 배부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배부되느냐? 22만 4천원 42만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수선 부문으로부터 P1, P2가 배부받는 금액은 P1이 22만 4천원, P2가 42만원. 사실은 이건 뭐예요? 실제 비율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단일 배부율법은 실제 요 64만 4천원을 실제 수선 시간에 16대 30의 비율로 나눠준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비율로 나눠줘도 되고 이렇게 배부율 구해서 배부해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배부 받아서 요거 나누기 여기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8,000개 하면 52만원 나누기 8,000개 하면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한 개당 65원이고 22만 4천원 요거 배부받았죠? 나누기 8,000개로 하면 여기가 28원이에요. 그러면 이 X제품은 단위당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304 여기가 400이죠. 300, 400, 40, 65, 28 하면 833원에 만들어졌고 X는 한 개당. 그 다음에 P2에서 만든 Y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98만원 가지고 2만 개를 만들었으니 2만 개로 나눠보면 한 개당이 49원이고 배부받은 42만원을 요 2만 개에 넣으면 한 개당 21원. 그러면 P2에서 만든 요 Y는 100원, 200원, 52, 49, 21에서 요 녀석은 422원에 만들어졌구나. 요게 제품 X하고 제품 Y의 단위당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조 부문 P1의 부문장은 외부 수선 용역 업체로부터 수선 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시간당 12원에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받았다. 제조 부문 P1의 부문장이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 제조 부문 P1이 부담하는 원가하고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원가는 얼마나 증가 감소되는지를 각각 계산해 봐라. 이게 뭐냐? 자, 여기 P1의 책임자 부문장은 수선 서비스를 회사 내부에 있는 수선 부문으로 제공받을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거냐. 그때 P1의 입장에서 원가의 증감을 분석해 봐라. 그러면 증가되는 게 뭐예요?
P1은 여기서 수선 서비스를 16,000시간을 제공받았죠. 이거를 밖에서 사오면 이 16,000시간을 밖에서 시간당 얼마에 사와야 되느냐? 12원. 그러면 192,000원만큼 원가가 증가돼요. 근데 요 P1 입장에서는 이제는 요 수선 서비스를 제공을 안 받게 되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 요 배부를 안 받게 되죠. 그래서 배부받는 금액이 224,000원 원가가 줄어. 그럼 수선 부문은 32,000원만큼 원가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자, 근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 원가의 증감을 분석해 보면, 자, 회사 전체 이 회사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전체로 보면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회사 전체로도 외부에서 구입하는 원가가 늘어나죠. 12원에서 192,000원. 자, 줄어드는 거. 자, P1 입장에서 보면 배부를 안 받게 되니까 줄지만 회사 전체로는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 배부해봤자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우리 회사 안에 이 원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수선 서비스를 제공 안 하게 되니까 수선 부문에 뭐가 줄겠어요? 변동 원가가 줄죠. 그래서 16,000시간에 수선 부문의 원가가 주는데 16,000시간의 수선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고정 원가는 줄지 않지만 변동 원가는 시간당 8원이 줄죠. 그게 128,000원.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원가는 64,000원만큼 늘어나. 그래서 이익이 감소되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예요? 원가의 증감이니까 P1은 원가가 32,000원 줄어들고 P2는 64,000원의 원가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고 유예 때도 모의고사 냈고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때도 요거 낸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 모의고사.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푸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근데 뭐 이게 풀고 나면 뭐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도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물음 2번이 이제 문제죠. 회사는 예정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을 사용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자, 미리 어떻게 하겠다. 배부율을 진짜 배부율을 쓰지 말고 가짜로 미리 정해놓은 배부율을 쓰겠다. 자, 이중 배부율은 뭐예요?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를 배부를 따로따로 하겠다. 저게 이중 배부율이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배부를 따로 하겠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얘는 뭘로 배부하면 돼? 개념적으로 실제 비율로, 요거는 최대 비율로. 그래서 자료에 아까 읽으면서 실제 조업하고 최대 조업을 줬어요.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리 정하는데 1월 1일 날 변동원가 예정 배부율.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예산을 짤 때 이미 시간당 얼마라고 해놨어요. 예산 자료에 시간당 8원 이렇게 예상을 해놨죠. 예산 자료가 이거 미리 생각해 본 배부율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예상을 얼마로 했다? 27만 6천원으로 해놨다고요? 그럼 이거를 배부율을 미리 정해야 돼. 그러면 예상을 하는 조업도로 나누는데 얘는 이제 수선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상하는 수선 시간이 뭘 쓸 거냐? 뭘 쓸 거냐? 근데 최대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원래 요거는 최대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자료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수선 부문은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이 6만 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P1, P2가 최대로 조업할 수 있는 것도 나와요. 자, 얘가 최대로 몇 개를 조업합니까? 10,000개. 자, P1에서 10,000개를 조업합니다. 그러면 한 개당 2시간씩 노무 시간이 들어가. 그러면 이 총 2만 시간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당 1시간에 수선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면 2만 시간. P2는 최대가 25,000개예요. 그럼 25,000개에 한 개당 1시간씩 노무 시간이 들어가고 그러면 25,000 노무 시간에 시간당 1.5시간의 수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25,000에 1.5. 그럼 37,500시간. 그럼 여기가 57,500시간이에요. 최대가.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P1, P2가 최대 이렇게 시간을 쓴대. 근데 수선 부문은 최대 수선 시간이 6만 시간이래. 그러면 최대의 시간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를 쓸 거냐?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이제 물음 2에서 정해줬습니다. 물음 2에서 회사는 예정 배부율, 이정 배부율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다. 단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 얘들을 위해서 예상되는 예정 조업도는 뭐하고 똑같다? 최대 조업도. 얘들의 최대 조업도 10,000개, 25,000개. 그러니까 요 배부율을 구할 때는 최대 조업도를 요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거를 정해줬어요. 원래 얘가 뭐라고 했느냐면 최대 6만 시간까지 수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줬지만 요때 예상하는 조업도를 P1, P2의 제조 부문의 최대 조업도 10,000개, 25,000개 요거를 가지고 배부를 하라고 정해줬으니까 요게 57,500시간으로 나누면 1월 1일 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배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4.8원 나와요. 4.8원. 자, 요거 실제 비율을 써야 되고 최대 비율. 그래서 이게 요거를 6만 시간으로 볼 거냐? 요거 6만 시간을 쓸 거냐? 57,500시간을 쓸 거냐? 이게 현장에서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단서에서 요거를 줬으니까 단서에서 제조 부문의 예상하는 조업도,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 제조 부문의 최대 조업도를 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에 의해서 요걸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 배부를 했으면
이거 배부율 이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해도 돼? 27만 6천 원을 최대 몇 대 몇으로? P1, P2를 위해서 2만 시간, 37,500시간. 그러니까 2만 시간 대 37,500시간의 비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는 최대 비율로 나눠주는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물음에 가면 이제 1번 물음이 있죠. 회사는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한다. 별도로 파악한다. 미사용한 원가의 개념까지 넣어버렸다고요. 그래서 P1,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각각의 원가와 제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계산해라. 그럼 배부되는 원가하고 미사용 원가를 구분해라. 자, 그러면 보세요. 27만 6천 원을 최대 비율 요거를 쓰라고 정해줬으니까 2만 대 37,500시간으로 배부하면 어떻게 배부돼요? 배부가 9만 6천 원. 여기 배부가 18만 원 이렇게 배부돼요. 그러면 결국 9만 6천 원, 18만 원 이렇게 배부하면 요 27만 6천 원을 결국은 다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배부하지 말고 미사용 원가는 배부를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배부하면 안 돼. 미사용한 원가는 여기다가 남겨두고 사용한 원가만 배부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이중이니까 얘랑 얘를 따로 배부해야죠. 이렇게 배부를 먼저 하면 얘는 어떤 자료를 써야 돼요. 실제 수선 시간에 비례해서 미리 정한 배부율 곱해갖고 배부합니다. 실제로 얘들이 이렇게 수선해 줬으니까 16,000시간에 8원.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3만 시간에 8원 이렇게 배부하고, 그 다음 고정원가 배부해야죠. 근데 원래는 최대 비율 요거를 아까처럼 최대 2만 대 37,500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미사용은 배부하지 마라. 원래 미사용이 어디서 나와요? 고정원가 나에서 나오죠. 이게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비면 얘가 수선할 수 있는 장비를 미리 어떻게 해놨다. 다 사놔야 돼. 그래서 이만큼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놨는데 실제로는 얘들을 수선하는데 그거를 다 안 쓰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선에 사용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여기 남겨두고 수선에 사용한 것만 배부해라. 그래서 최대 비율로 그냥 바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한 것만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몇 시간 사용했어요? 16,000시간 사용해서 4.8원 배부하고 얘가 3만 시간 수선을 하면서 썼으니까 4.8원 이렇게 배부를 하고 끝나게 되죠. 그럼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12만 8천 원) 여기에 24만 원.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얼마가 배부되느냐 하면 76,800원 배부되고 14만 4천 원 배부돼요. 그러면 27만 6천 원 중에 76,800원, 14만 4천 원 이렇게 배부되고 나면
여기서 배부 안 되고 남아있는 미사용한 원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55,2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사용의 개념까지 섞어야 되니까. 그럼 미사용이 없었으면 얘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왜 생겼어요? 얘들한테 최대로 이만큼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했으니까 최대 비율의 개념인 2만 대 37,500의 비율로 그냥 나눠주면 끝났는데 미사용 원가를 배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 사용한 것만 배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부되어서 사용하지 않은 원가 요게 배부가 안 되고 남더라. 자,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게 그래서 답은 뭐예요? P1이 배부받을 원가는 요거 두 개 합친 거죠. P2가 배부받을 원가는 요거 두 개 변동 고정 이렇게 배부받는 요거 두 개 합친 거고 그 다음에 미사용 원가는 이렇게 적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적으면 그 단서에 충실하게 계산해서 답안을 작성한 거예요. 단서에서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 요 예상하는 조업도를 제조 부문의 최대 조업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조 부문이 최대로 조업할 수 있는 요거를 줬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최대 조업도의 개념이 요것도 있잖아. 6만 시간. 그럼 이거를 여기를 6만 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요게 배부율이 4.6원으로 바뀌어요. 4.6원. 그럼 여기다가 4.6원씩 곱해서 배부를 하면 4.6원씩 곱해서 배부를 하면 여기 미사용 원가가 64,4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설비를 이만큼 미리 갖춰놨어요.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가.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갖춰놨어요? 설비를. P1하고 P2한테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큼 갖춰놨다고요. 최대로.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최대로 이만큼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는 얘가 P1이 이만큼 쓸 거고 P2가 이만큼 최대로 쓸 것을 대비해서 기계를 이만큼 수선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니 이거는 실제 쓴 걸로 나눠주지 말고 P1을 위해서 이만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P2를 위해서 이만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보니 감가상각비가 나왔으니 이거는 최대 비율로 나눠주는 게 맞다. 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최대로 해놨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 미사용한 거는 배부하지 말고 남겨둬라. 그러면 이만큼 갖춰놨는데 실제로 얘들이 요거밖에 사용 안 했어.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요거만큼은 뭐예요? 미사용이죠. 근데 이거를 6만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나는 6만 시간까지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너희들이 실제로는 16,000시간, 3만 시간밖에 수선을 서비스를 사용을 안 했더라. 실제로 16,000시간하고 3만 시간밖에 수선 서비스를 사용을 안 했더라. 나는 총 6만 시간까지 수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합쳐서 46,000시간 밖에 안 써서 14,000시간만큼의 수선 서비스는 미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이게 64,4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최대를
6만 시간으로 안 보고 아까 풀이는 몇 시간으로 본 거예요? 57,500시간으로 본 거죠. 첫 번째 풀이는 최대로 요거를 57,500시간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46,000시간 썼으니까 미사용한 시간이 11,500시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 55,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시간을 지금 6만 시간으로 볼 거냐 55,000시간으로 볼 거냐 그게 애매한데 저는 그 단서 물음 2의 첫 번째 소물음 1번 물음 2에서 그 준 단서 그것 때문에 최대를 요걸로 놓고 이제 푼 거예요. 근데 6만 시간으로 해서 풀어도 그게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다 어떤 논리를 쓸 수 있느냐. 자, 내가 6만 시간까지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근데 너희들이 최대로 몇 시간까지 쓸 수 그 수선 최대로 보면 몇 시간까지 수선할 것 같더라? 57,500시간까지는 수선을 할 수도 있더라. 근데 이거를 뭐 57,500시간만 내가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설비가 이렇게 500시간 단위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다 보면 기계를 사다 보면 총 6만 시간 수선할 수 있는 기계를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최대 시간보다 내가 2,500시간만큼을 설비를 더 많이 갖추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정원가인 감가상각비가 나왔는데 원래 이거는 실제로 쓴 거 말고 너희들이 최대로 이만큼 쓸 것을 대비해서 갖춰놨으니 이거는 너희들의 최대로 쓰려고 했던 요 비율대로 배부받아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를 3만 얘가 아까 최대 2만 시간이죠. 최대 2만 시간 37,500시간 이렇게 곱해서 4.6원씩 곱해서 배부를 하면 그때는 또 여기 미사용 원가가 얼마가 남느냐 11,5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자꾸 달라져요. 원래 고정원가는 최대 비율로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최대로 이만큼의 수선 서비스를 쓸 건데 그러면 나는 이만큼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할 설비를 갖추면 되는데 이게 설비가 이렇게 뭐 500시간 단위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게 기계를 사다 보니 이 기계는 총 6만 시간까지 수선을 할 수 있는 기계더라 그 얘기예요. 기계가 이 수선 기계가 그래서 고정원가가 감가상각비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너희들의 최대 비율로 가져가야 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최대로 이만큼 확보한 그거대로 나눠주면 사실은 요거만큼 이 미사용으로 봐야 된다. 이 논리대로 풀면 미사용이 또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풀 거냐에 따라서 미사용 원가가 달라지고 배부되는 고정 원가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물음 위에서의 그 표현 때문에 첫 번째 제가 풀었던 그 방법으로 답안을 적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뭔지는 모른다. 출제하신 교수님만 아실 거다. 자, 두 번째, 회사는 현재 제품 Y를 개당 1,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제품 Y 6,000개를 납품해 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 아니면 전량 거절해야 되죠. 원래 특별 주문의 전제 조건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 아니면 전량 거절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 특별주문과 관련해서 손실이 나지 않으려면 제품 Y의 최소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냐? 자,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특별주문 들어왔네요. 몇 개가? 6,000개가. 그러면 P2는 지금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 자료에 보면 최대 조업도가 25,000개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업을 2만 개 하죠. 그러면 여유가 몇 개가 있다 여기에? 5,000개의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수익이 특별 주문 6,000개를 얼마 받고 팔 거냐? 그럼 6,000 곱하기 P만큼 매출이 늘고, 근데 여기 지금 여유가 5,000개밖에 없어요. 그럼 6,000개를 특별 주문에 팔면 기존에 팔던 1,000개를 줄여야죠. 기존에 1,000개 요거 얼마 받고 팔던 거냐? 가격이 1,900원에 팔고 있었다. 그럼 190만 원 매출이 감소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최대 25,000개까지 Y는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 2만 개, 실제로는 2만 개 장사합니다. 근데 특별 주문이 6,000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6,000개가 안 되니까 1,000개를 줄이고, 기존에 팔던 1,000개를 줄이고, 그 1,000개하고 여유 있는 5,000개 합쳐서 6,000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개를 줄이고 6,000개를 특별 주문에다 판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 1,000개는 어차피 만들던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로 몇 개만 더 만들면 돼? 5,000개만 더 만들면 되지. 그러면 늘어나는 게 생기죠? 자, 5,000개 더 만들 때에 우선 P2에서 100원, 200원, 52원, 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니까 총액의 변화가 없고, 그럼 이게 얼마냐면 352원만큼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0개를 더 만들려면 얘가 5,000개 만들려면 한 시간 일해야 되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수선 부분이 1.5시간의 수선을 또 해줘야죠. 그러면 수선 원가가 늘어나는데 고정 원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난다? 변동 원가가 8원씩 늘어날 거다. (176만 원) 6만 원. 줄어드는 원가 없다. 그럼 여기 6,000 P 빼기 190에 176 플러스 6만 원. 372만 원. 372만 원. 요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증분 이익이 커야 되죠? 그럼 P는 372만 원을 6,000개로 나눠보면 620원 이상 받아야 된다. 제가 요 풀이한 것도 올릴 건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빨리 푼 거고, 풀이에는 보면 6,000개 늘어나는 거, 1,000개 줄어드는 거 다 적어놨어요. 어차피 여기 1,000개 줄이고 6,000개인데 여기 1,000개는 어차피 만들던 거를 기존에 팔던데 안 팔고 특별 주문에 파는 거니까 만드는 원가는 차이가 없고, 추가로 5,000개 만드는 원가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3번 이제 풀이를 마쳤고, 이제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기본 자료를 참고해서 답해라. 자, 기본 자료입니다. 기본 자료. 자, 이 기본 자료가 나오고 이제 물음으로 가면서 자료를 살짝 바꾸죠. 이거 짜증 납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회사의 부품 사업부는 세 종류의 부품 ABC를 생산 판매하는 이익 중심점입니다. 이익 중심점이면 이익이 늘어나면 평가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부품 사업부가 부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직접 노무 시간은 연 최대 1800시간. 그러면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제약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예산 편성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0%, 단일세율. 그리고 제품의 종류가 세 종류면 복수가 되면 제가 항상 뭐를 조심해라? 뭐가 따라온다? 배합의 개념이 따라오죠. 복수일 때는 항상 배합의 개념. 그리고 복수일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복수 제품의 CVP 분석. 그 다음에 제약 자원화에서 복수 제품의 생산 배합 결정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복수 제품일 때 그 성과 평가하는 거 있죠? 책임 중심점. 거기에다가 여기는 막 대체 가격도 물어보고 학습 곡선도 넣고 막 특별 주문 들어오는 것도 넣고 막 다 섞어 버립니다. 자, 법인세율 20%다. 부품별 판매량과 수요량은 동일하다. 는 가정하에서 내년도 예산 작성에 필요한 연간 매출 및 생산에 대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내년도 예산이래요. 예산. 단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부품 단위당 노무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자료에가 이제 부품별로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부품 사업부의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연간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84,600원인데 감가상각비가 28,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고정원가의 감가상각비 자료를 별도로 주는 이런 자료는 100% 뭘 물어보려고 주는 자료냐면 현금을 물어보는 자료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마라. 부품 종류에 관계없이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이 35원으로 일정하다. 한편 부품 사업부가 부품 ABC를 생산하기만 하면 전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자료 정리를 해야지. 자료 정리. 자, 단위당 판매 가격 400원, 800원, 400원. 자,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자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요게 160원, 70원, 70원. B는 380, 98. C는 196, 42. 자, 이 문제 4분도 자료 분석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지 풀고 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풀고 나보면 별건 아닌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00원, 224.
단위당 공헌이익이 120. 판매 관리비가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변동 제조 원가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위당 공헌이익. 그러면 우선 분석을 해볼게요. 거기 보면 수요량이 몇 개냐면 250개. 판매량 수요량 250개, 250개, 500개인데 요거를 만들려면 노무 시간이 한 개당 A는 몇 시간입니까? 여기 70원 아니에요? 한 개 만드는데 70원. 근데 시간당 입률이 35원이라고 했으니까 A는 2시간이고 B는 직접 노무원가가 한 개당 98원. 한 개 만드는데 근데 1시간에 35원의 입률이니까 98 나누기 2.8시간이고 C는 직접 노무원가가 한 개당 42원. 근데 우리는 시간당 35원 주니까 한 개 만드는데 1.2시간입니다. 그럼 A 만드는데 2시간 일하고 B 만드는데 2.8시간 일하고 C를 만드는데 2.1시간이면 500시간 250에 700시간 600시간. 그러면 수요량만큼 만들기 위해서 즉 노무 시간이 몇 시간 필요하냐? 1200, 1800시간 필요하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 자료에서 연간 180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며.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시장 수요량만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노무 시간이 제약 자원은 아니다. 자, 그 다음 공헌이익률. 그 밑에 가면 물음 1번에 가면 CVP 분석을 물어봐요. 그러면 공헌이익률 400원에 100원이니까 25%, 800원에 224원 하면 공헌이익률은 28%, 400원에 120원이면 30%. 자, Q는 이제 CVP 분석을 하면 복수 제품의 CVP 분석을 하면 수량의 배합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다? 250개, 250개, 500개니까 1대 1대 2고 매출액의 비율은 어떻게 나와요? 그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나와 있죠. 10만원, 20만원, 20만원. 그럼 매출액은 1대 2대 2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판매 관리비가 없으니까 다 고정제조 간접원가겠죠. 884,600원인데 여기 안에 감가상각비가 28,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면 결국 현금 유출은 얼마가 되는 거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 안 되니까 현금 유출은 54,600원이 될 거다. 자, 그리고 법인세율. 법인세율이 20%. 자, 그 다음 월출 자료 정리했죠. 그러면 1번. 자, 사업본부장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부의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단 부품사업부의 연간 총 직접 노무 시간은 2,0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여기 볼까요? 지금 기존에 예산을 짰는데
기존으로는 공헌이익이 얼마? 100원의 공헌이익을 남기는 250개. 그 다음에 B도 250개죠. 근데 B는 공헌이익이 224. C는 몇 개 팔 계획이었어요? 500개 팔아서 공헌이익 120원. (14만 1,000원) 고정원가가 얼마? 84,600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56,400원. 여기서 세금 내야죠. 20%. 그럼 세후에는 이익이 얼마다? 45,120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이렇게 짜놨는데 세후에 45,120원으로 짰었는데 물음 1에서 평가가 더 잘 받으려면 요게 얼마까지 올라가면 좋다. 51,888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겠죠. 그러려면 더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팔려면 아까 노동시간이 1800시간 딱 맞았잖아. 근데 그거를 200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답니다. 그 단서에서. 자, 첫 번째, 내년도 사업부의 현금흐름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을 계산해봐라. 현금흐름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현금흐름 분기점,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거죠. 빼기 현금 유출.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현금 다 들어오고 변동원가 현금 다 나가고 빼기 고정원가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게 현금 나가고 빼기 세금 낸 게 요게 뭐예요? 남는 현금이죠. 지금 법인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적으면 돼? 공헌이익으로 바로 적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복수제품이잖아. 복수제품. 그러면 매출액으로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보세요. A가 1S면 그때 B는 2S가 될 거예요. 그때 C도 2S가 팔리겠지. 그러면 요거를 공헌이익으로 바로 표현하면 A가 1S가 팔리면 몇 프로가 공헌이익이다? 25%. 요거 현금 들어오는 거고 현금 유출되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이렇게 공헌이익으로 바로 표시한 겁니다. 공헌이익만큼 현금이 남았을 거다. 플러스 A가 1S가 팔릴 때 B하고 C는 2S가 팔리죠. 2S 이렇게 팔려요. 근데 B는 공헌이익률이 28%고 C는 30%입니다. 요게 팔아서 현금 들어온 거에서 변동원가 현금 유출된 거를 바로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빼기 현금 유출되는 고정원가 아까 여기서 구해놨죠. 54,600원 빼기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회계상의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죠. 회계상으로는 공헌이익. A가 1S, B가 2S, C가 2S가 팔리면 25%가 공헌이익이고 28% 공헌이익이고 30%.
그럼 요게 ABC를 팔아서 남기는 총 공원이익 빼기 고정원가 얼마? 회계상으로는 84,600원. 그럼 요게 세전이익의 20%는 세금 내야 돼. 그러면 현금 들어오는 매출액에서 현금 유출되는 변동원가 빼기 현금 유출되는 고정원가 세금 내는 거 해서 현금이 분기점 제로가 되는 이 매출액 찾아라. 그럼 이거를 풀어야죠. 그럼 매출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 35,000원 이렇게 계산돼. 근데 A가 1S잖아요. 그러니까 35,000원이고 그때 B는 2S야. 그러면 35,000원에 2를 하면 7만원이 되고 그때 C는 또 2S가 팔리니까 요게 35,000원 곱하기 2 하면 7만원. 결국 현금이 제로가 되려면 ABC 합쳐서 우리 회사 매출액은 17만 5천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내년도 사업부의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 매출액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그럼 지금 그 기본 자료에 보세요. 매출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예산 짤 때 기본 자료에서 50만원 ABC 합쳐서 50만원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50만원 요때 매출을 50만원으로 짜면 세후가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얼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51,888원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매출액이 얼마로 바꿔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빨리 뭘로 바꿔야 돼? 세후를 세전으로 빨리 바꿔놔야죠. 나누기 0.8이죠. 왜냐면 20% 세금 내고 남은 게 요거니까 80%가 요 금액은 세전에 80%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888 나누기 0.8 하면 64860 세전으로는 64,860원 남아야 돼. 그럼 이때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매출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요거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가중평균은 아까 현금 분석할 때도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바로 써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중평균으로 가봅시다. 요거 어떻게 가중평균합니까? 25%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28% 곱하기 요거를 가중치로 쓰는 거죠. 5분의 2 플러스 30% 곱하기 5분의 2 하면 요게 28.2%가 되죠. 자, 그러면 세전에 64,860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자, 0.282S. 지금 요 가중평균한 공헌이익률이 A하고 B하고 C의 공헌이익률이 다 녹아 들어갔잖아요. 1대 2대 2의 비율로. 그러면 이 매출액은 A, B, C가 1대 2대 2로 팔렸을 때의 총 매출액이에요. A, B, C를 합쳐서 총 이만큼 팔면 우리는 평균 28.2%가 공헌이익이 남는다. 거기서 고정원가 84,600원을 빼서 남기는 이익이 64,860원이 나오면 세후에 51,888원이 남을 거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53만원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53만원으로 예산을 짜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 짠 것보다 매출을 얼마를 증가시켜야 된다? 3만원만큼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죠. 자, 물음 2번으로 갑니다. 사업본부장은 사업부 전체 매출액을 5만원을 정액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자, 이게 3만원 정액하는 게 아니라 5만원을 정액을 했답니다.
기존에 예산을 이렇게 짰었는데 이거를 5만 원이나 매출을 증액하면 55만 원 매출하는 걸로 예산을 바꿨다는 얘기죠. 최초의 예산 매출액 수준 50만 원에서 안전 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매출액이 10% 증가한 경우, 지금 매출을 10% 어떻게 했다? 높게 잡았죠? 증가한 경우 예상되는 사업부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부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분석해보면 수유량만큼 만들 딱 1800시간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높게 잡았다는 얘기는 더 만들어서 팔 걸로 했으면 노무 시간이 모자랄 건데 이때 노무 시간은 어떻게 된다? 직접 노무 시간은 20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해보면 확대해서 이건 지금 현재는 제약 자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매출 배합 비율은 기본 자료하고 똑같다. 이 배합 비율 그대로 똑같다. 자, 그러면 우선 기존 예산 짠 걸 가지고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하고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영업이익은 이거 안전 한계율하고 영업 레버리지도 구할 때 세금을 고려하기 전에 구했다고요? 그러면 56,400원에 세전 영업이익하고 14만 1,000원 이렇게 하면 40%? 40%가 안전하고 14만 1,000원을 56,400원으로 나누면 여기 2.5 이렇게 되죠. 해석할 때는 2.5배. 이게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이 공헌이익의 몇 프로다? 40%고 영업이익의 몇 배가 공헌이익이다? 2.5배가 공헌이익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안전한계율, 요게 영업 레버리지도, 요거 두 개를 구하라며.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매출이 10%가 이렇게 늘었을 때 예상되는 사업부의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요때에 증가되면 세전이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를 이용해서 풀래요. 근데 우리가 이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똘똘이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매출을 10% 더 하니까 이익은 세전이익은 요때보다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존의 56,400원일 때보다 어떻게 되느냐? 늘어난다. 근데 얼마가 늘어나느냐? 기존의 영업이익의 2.5배. 자, 그러면 이게 10% 늘어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매출액이 증가되면 1%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5배가 늘어나니까 얘가 1% 늘어나면 2.5%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10%가 늘어났잖아. 그러면 요거에 몇 배가 늘어난다? 2.5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증가되는 게 56,400원에 1 곱하기 2.5 하면 14,100원 이 기존보다 이만큼 늘어서 매출이 55만원으로 바뀌면 75,500원이 될 거다. 그러면 세후의 이익은 어떻게 되죠? 75,500원 가지고 세금 20% 내면 80%가 남을 거 아닙니까? 곱하기 0.8 하면 56,400원. 근데 물어본 게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느냐? 세후의 현금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회계상 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현금이 된다 그랬죠? 회계상 56,400원이야.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가 28,200원 아니에요? 더하면 얼마? 84,600원이 요게 지금 요 회계상 이익이 세후잖아. 그러니까 요게 세후의 현금이 돼요. 이거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했죠.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의 차이에 감가상각비 있다는 거. 그럼 또 이거를 이렇게 못 풀겠으면 어떻게 풀면 돼?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로 빼 이렇게 풀면 되지. 여기 남는 현금 자, 현금 들어올 게 매출입 받고 현금 나가는 게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인데 고정원가는 감가상각비 빼고 요거에 현금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도 현금 유출되죠?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하자? 따로따로 적지 말고 합치면 공원이익으로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가중평균 해놨잖아요. ABC 합친 전체 매출액의 28.2%가 공원이익이다. 거기서 현금 유출되는 고정원가 아까 여기 구해놨죠? 54,600원 54,600원 빼기 세금은 어떻게 낸다?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84,600원 곱하기 20%. 아 근데 여기 매출액을 정해줬잖아. 다시 적읍시다. 55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55만원 ABC 합쳐서 55만원 매출을 하면 28.2%가 공헌이익이고 그게 현금 남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되는 고정원가 54,600원 빼기 세금은 55만원 매출하면 공헌이익률이 가중평균 28.2%가 공헌이익으로 남고 고정원가 84,600원에 20%를 현금으로 세금 내면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84,600원 이렇게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물음 3번. 자, 회사의 부품사업부는 예산을 편성한 직후에 그동안 거래가 없던 국세로부터 부품 A의 성능이 개선된 부품 D를 단위당 800원에 구매하겠다고 특별 주문을 했다. 이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수락해도 기존 부품에 대한 연간 예상 수요량은 똑같고 회사의 주문을 수락하면 부품 A하고 부품 B의 생산에 쓰던 노무시간 500시간과 70시간을 부품 D의 생산을 위한 노무시간으로 전환해야 된다. 부품 D의 단위당 직접 재래원가는 450원, 단위당 노무시간 2시간이다. 상기 주문을 수락한 경우 부품사업부의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되느냐. 자, 요거를 표시를 해둡시다. 여기 2시간, 2.8시간, 1.2시간. 자,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D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만들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는 1800시간으로 얘들을 충분히 다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료를 다시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이 100원, 224원, 120원인데 요거를 남기려면 2시간, 2.8시간, 1.2시간에 일을 해줘야 되니 만약에 부족했으면, 이게 부족한 자원이었으면 이 부족한 시간이 창출해주는 공헌이익은 50원, 80원, 100원이다. 시간당. 그러면 부족한 시간이라면 어디다가 먼저 써야 돼? C한테, 그 다음에 B한테, 그 다음에 A한테. 근데 C가 수유량이 500개예요. 여기에 1.2시간 하면 600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B를 만드는 데 써야겠죠? B는 아까 수요량이 250개였어요. 250개를 만드는데 2.8시간씩 쓰면 700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 남는 시간으로 A의 수유량 250개 만드는데 2시간 쓰면 500시간.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800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특별주문 D가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읽어보니까 얘를 만들려면 A에서 500시간 포기, 그럼 이거를 여기서 500시간을 포기한다. 그럼 이거는 후순위부터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몇 시간을 포기해? 70시간을 얘가 그 다음 후순위니까 거꾸로 이렇게 포기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1800시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1800시간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들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얘를 만들려면 A에서 500, B에서 70. 그러면 B를 만드는데 570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D는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570시간 포기한 걸로 2시간씩 들어가는 D를 만들면 몇 개의 주문이 들어왔다? 285개의 주문이 들어왔구나. 여기 285개의 주문이 800원에 사겠다고 들어왔다. 근데 D는 하나 만들려면 재료가 450원. 자, 요게 800원에 사고 싶다. 근데 재료가 450원. 그럼 직접 노무원가는 얘를 하나 만드는데 2시간 일해야죠. 우리 회사는 35원이 임률이 70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시간당 얼마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자료에서 얘는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2시간에 35원에서 70원이면 이게 2시간에 배부율이 35에서 70원 되는 거죠. 그래도 배부율이 35원씩 배부될 금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주문 들어온 C는 하나의 공헌이익이 얼마짜리냐면 210원 남기는 그런 주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증분 수익. 자, D 몇 개의 주문 들어왔다? 285개. 요게 800원에 사고 싶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2만 8천원. 근데 공헌이익으로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다 적어 볼게요. D 요거 285개를 만들어서 팔려면 450, 70, 140, 590원의 변동 제조 원가가 늘어나겠죠? 16만 8천.
150원. 그 다음에 요거를 팔기 위해서 기존 A하고 B를 못 팔게 되죠. 자, 기존의 A는 500시간 다 포기했으니까 250개를 못 팔게 돼요. 그럼 250개 요거 얼마 받고 팔던 거냐? A는 400원 받고 팔던 겁니다.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의 매출이 줄어. 그러면 기존의 A를 250개를 생산 판매를 안 하니까 원가도 줄죠. A는 원가가 여기 얼마예요? 140원 하면 300원. (75,000원) 자, 그 다음에 B에서 70시간을 포기했어요. 얘는 한 개당 2.8원이라는 70시간입니다. 나누기 2.8 해보면 몇 개를 포기하게 된다? 여기서 25개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B 25개를 못 팔게 됩니다. 원래 B는 800원 받고 팔던 거예요. 그럼 매출이 얼마가 사라지느냐? 2만원. 그러면 B 25개의 생산 판매를 안 하면 변동원가가 줄죠. 요렇게 변동 제조원가가 사라질 거다. 저게 576원입니다. 14,400원. 그럼 다 적었잖아요. 우리 회사 이익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29,250원 늘어난다. 이 특별 주문 요거 받아들이면.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적고 나오면 안 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되느냐가 아니라 세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80%만큼이 세후에 남겠죠? 29250. 그럼 세후는 얼마가 증가될 거다? 23,400원만큼 세후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 그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물음 4번. 회사에는 부품사업부 외에 별도의 이익중심점인 완성사업부가 있다. 완성사업부에는 그동안 부품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 B하고 유사한 부품 H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다. 기본 자료와 같은 상황에서 완성사업부가 부품사업부에 부품 H 50개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품사업부가 부품 H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품 B 생산에 사용하는 직접 재료 하나만 바꾸면 되고, 이 경우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20원 추가로 발생한다. 부품사업부가 자기 사업부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성사업부의 제안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을 계산해라. 단, 내부 대체하는 경우에도 부품 ABC에 대한 기존 연간 예상 수요량은 동일하다고 한다. 지금 부품사업부에서 A, B, C 부품을 만들어. 근데 여기 누가 있어? 완성사업부가 있대. 근데 얘들이 뭔가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데 기존의 H 부품을 밖에서 사다가 썼는데 여기에서 내부에 사고 싶다. 근데 이 H 부품은 요 B를 B 만드는 거하고 거의 똑같고 뭐만 바꾸면 돼? 재료만 하나 바꿔주면 요게 H가 돼요. 그래서 H 50개의 내부 대체를 요구한 거죠. 그럼 요거 최소 얼마 받을 거냐?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만들 때에 원래 B의 원가가 여기 얼마였어요? 이게 576원. 근데
여기서 576원의 재료에 뭐만 추가하면 돼? 재료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얘 때보다 20원만큼이 어떻게 된다? 추가됩니다. 그럼 요거 추가되는 요거 받아내야죠. 고정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임대 수익 포기하는 거 없고 이제 여기 기회비용 보세요. 지금 뭘 해야 되는 상황이야? H를 줘야 돼. 그럼 H 50개는 기존에 B 만드는 거에 재료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B하고 똑같잖아요. B 하나 만드는데 2.8시간이에요. 그러면 140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800시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 그럼 이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뽑아내야 됩니까? 여기에서 140시간을 포기해야지. 그럼 140시간 포기하면 2시간이니까 70개의 A를 생산 판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체해 주기 위해서 A를 시장에 팔던 거를 못 팔게 되니까 기존의 A 몇 개를 못 팔게 된다. 70개 포기. 얘가 한 개당 공원이익을 100원씩 남겨주던 거예요. 7,000원. 그러면 이거를 H 50개를 대체하면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7,000원 나누기 50개 140원씩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596에 140원 더 받아야 되니까 최소 736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풀고 나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분석만 빨리빨리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 물음 5번. 회사는 부품사업부 외에 또 이익중심점 완성사업부가 있다. 부품사업부가 생산 방식을 변경해서, 자, 기존에 생산하던 대로 안 하고 생산 방식을 변경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어낸다는 가정하에 완성사업부는 완제품 Y 500개, 여기 Y 500개,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C 500개, 이번에는 C네. 자, C 500개를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에 120원을 가산해서 공급받기로 협약했다. 그러면 요거 얼마에 사겠다는 얘기예요? TP를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요거 만들 때 변동 제조원가 들어가는 거에 플러스 얼마? 한 개당 120원을 가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사기로 협약했다. 부품사업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품 C의 기존 생산 방식을 125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면 직접 노무 시간이 80%의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부품 C 125개 생산과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부품사업부가 부품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완성사업부는 완제품 Y에 장착이 가능한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외부의 공급업자로부터 380원에, 자, C 부품을 외부에서 38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회사의 완성사업부가 완제품 Y 생산에 필요한 부품 500개 전량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말을 잘 보세요. 밖에서 사게 되면 부품사업부의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부품 C를 이렇게 공급받는 거에 비해서 완성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감소되는지를 계산해 봐라.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가 밖에서 사오면 내부에서 샀을 때하고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내부에서 살 때 이 C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면 묶어서 만듭니다. 묶어서 만드는데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학습 효과를 분석을 해봐야지. 자, 학습 효과 어떻게 분석해요? 누적 생산량, 누적 평균 시간 보이니까 누적 평균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총 시간 곱한 거죠. 자, 한 묶음 125개, 2배가 되면 두 묶음 250개, 또 2배가 되면 네 묶음 500개예요. 근데 한 묶음을 만들었을 때 직접 노무 원가가 5,250원 아니에요? 한 묶음에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였다? 5,250원인데 우리는 시간당 35원의 급여를 줍니다. 임률이. 그러면 요 한 묶음은 몇 시간에 만들었다? 150시간. 총 150시간 이래서 만들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해요? 총 시간을 한 묶음으로 나누면 이 한 묶음의 평균 150시간이고, 그 다음에 학습률이 80%니까 요게 2배가 될 때마다 요거의 80%, 120시간. 또 여기 2배가 되면 요거의 80% 하면 여기가 96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C 500개를 묶어서 만드는데 학습효과 80%를 고려하면 이 500개 네 묶음을 만드는데 한 묶음의 평균 96시간이 걸리니까 네 묶음에 96시간 하면 총 384시간을 일해야 요 C 5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사업부가 내부에서 사면 변동 제조원가 줘야죠. 이거 줘야 돼. 그러면 C는 500개 만드는데 한 개당 재료가 얼마입니까? 그 표에 줬죠. 한 개당 196원짜리 재료를 써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일해서 만들어냅니까? 384시간. 시간당 우리는 급여를 35원.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시간당 35원이죠. 그럼 384시간에 35원 배부될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발생이 되죠. 그럼 98,000원, 13,440원, 13,440원에 추가로 얼마를 더 줘야 돼? 한 개당 120원 더 줘야 돼요. 그럼 500개에 대해서 120원 더 주면 6만원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원가가 여기서 이렇게 사올 때 변동 제조 원가도 주고 뭐도 줘야 돼? 추가로 120원씩 더 주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184,88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이거를 내부에서 안 사고 외부에서 사면 얼마 주고 사요? 500개를 380원에 500개를
380원 주고 사면 얼마에 사는 거다? 19만 원에 사게 됩니다. 근데 물어본 게 뭐냐? 얘가 외부에서 사면 묶음 생산으로 만든 이 부품을 내부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바뀌느냐? 밖에서 사면 내부에서 살 때보다 어떻게 돼요? 원가가 더 비싸게 사죠? 얼마나 비싸게 삽니까? 5,120원만큼 원가가 늘어나니까 5,120원만큼의 여기는 또 세전으로 물어봤어요. 세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비싸게 사니까 외부에서 사면 내부에서 살 때보다 감소된다. 5,120원만큼 세전 영업이익이 감소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저보고 풀라 그래도 무조건 시간 오버됩니다. 왜? 생각해야지 사람이. 그리고 자료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면요, 시간을 2배를 줘야 돼요. 원가에 대한 시간을 2배는 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은 늘려주지 않고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충분한 이제 점수는 포기해야 되죠. 근데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한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점수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무조건 점수는 와장창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내 혼자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남들 떨어지는 것처럼 저도 와장창 떨어져요. 왜? 못 푸니까. 근데 또 합격자는 나온다. 왜 나옵니까? 떨어져도 그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맞추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1점, 2점 더 맞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서 멘탈 나가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남들이 멘탈이 다 나갔을 때 내 혼자 정신 차리고 뭐 건질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그런데 이게 건질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다른 거 못 푸는 거 풀어봤자 어차피 못 푸는 건데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천천히 분석해가면서 풀면 여기서 점수만 몇 개 건져도 남들보다 무조건 점수 높게 나옵니다. 물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들 20점 맞았을 때 나는 20.5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남들이 40점 맞았어. 그런데 저는 43점 맞았어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멘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멘탈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쉬운 거 못 풀어요. 안 풀려요.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풀려요. 이상하게. 멘탈이 나가면.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문제예요. 쉬우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더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쉽다고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웠을 때는 정신줄을 바짝 잡고 멘탈 관리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줄을 잡고 멘탈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항상 뭐 매년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출제위원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떨어지면 운이 별로 안 좋은 해구나. 저도 붙었을 때 어떻게 붙었느냐. 운이 좋아서 붙은 거예요. 제가 공부한 스타일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아주 강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운이죠. 근데 그전 연도는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문제들이 꽤 나왔다고요. 그럼 제가 그전 연도에 만약에 최종 마지막 시험을 봤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참 운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하느냐가 운에 의해서도, 물론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근데 요게 떨어졌다고 뭐 포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운때가 맞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했다고 다 붙으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붙으면 다 붙을 합격을 시켜줄 수가 없죠. 보니까 5,000명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는 800명밖에 안 뽑아. 그럼 4,200명은 어쩔 수 없잖아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한테 운이 오는 그런 시험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빨리 오면 빨리 붙는 거고, 조금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붙기도 하지만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2024년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강평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하나씩 설명하다가 보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